안녕하세요. 썰타파입니다. 오늘은 결혼하니까 돌변하는 시어머니 이야기 들어볼게요.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결혼 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날, 시어머니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띠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집에 이렇게 밝고 예쁜 며느리가 들어오면 정말 복덩이가 들어오는 거죠. 요즘 보기 드문 착하고 괜찮은 아가씨네요. 라는 말까지 하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설렘과 함께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대한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시아버님도 조용히 웃으시며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셨고, 남편의 형제들 역시 저를 친근하게 대해주어 그날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따뜻하고 화기애애했습니다. 어떤 순간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직접 만든 음식을 손수 제 접시에 덜어주시며 우리 집딸이나 다름없으니 편하게 생각해요. 라고 말씀하셨던 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울컥하기까지 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벅찼고,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자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남편 역시 그런 시댁 분위기를 당연한 듯 자랑스러워하며 우리 어머니 참 자상하지.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지요. 그 모든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고, 저는 그 믿음 속에서 새로운 가정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대와 믿음은 결혼 후 단 며칠 만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첫 시댁 방문을 했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따뜻했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딱딱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은 사라지고 어딘가 불편하고 날카로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어색하게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았을 때도 시어머니는 반가운 말씀 한마디 없이 가벼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결혼 생활이 이제 막 시작된 터라 어머니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시구나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시댁 생활은 날이 갈수록 더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식사 때마다 저를 지켜보시며 불만 섞인 시선을 보내셨습니다. 한 번은 밥상을 차리는 저를 보며 이렇게 느려서 어디 일을 제대로 하겠어? 라고 하셨고,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저를 변호하려 하면 내가 저런 거 다 봐주니까 버릇 없어지는 거야. 라고 대놓고 핀잔을 주셨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일이 어긋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저를 다독이며 반찬을 챙겨주고 과일을 먹으라고 권했지만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더욱 불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들 그만 좀 해라. 내가 다 해주니까 저렇게 태평한 거야. 며느리는 일을 배우고 익숙해져야지.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위해 나서는 남편을 보며 시어머니는 눈길을 돌리셨고 그런 기운이 온 식탁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전 상냥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며느리인 저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더 대놓고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하게 느껴졌던 냉대와 불만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을 방문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날 선말을 던지셨습니다. 너는 뭘 해도 손이 느리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배웠길래 이 모양이니? 혹은 내가 우리 아들 밥은 제대로 챙겨주니? 그럴 시간은 있겠지? 너도 요즘 애들이니까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시간을 보내니? 라는 말을 태연하게 하셨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눈치를 보며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영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시잖아요. 라고 말이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더 큰 목소리로 쏘아붙이셨습니다. 열심히? 아들, 그런 말은 내가 해야 할 말이야. 열심히는 무슨? 내가 내 며느리 대신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해야겠니? 내가 너무 감싸니까 일이 이 모양이지. 남편은 대꾸하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들리지 않는 척, 보이지 않는 척 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더욱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태도였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가끔씩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친근한 척 하셨지만 남편이 자리를 비우거나 제게 다가가면 목소리와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만 힘들게 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 정도는 스스로 잘 알겠지. 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 뒤에는 늘 한숨과 함께 비아냥이 따라왔습니다. 아유, 내가 집에서 쉬면서도 뭐 하나 제대로 못하는 걸 보면 답답하기만 하다. 이 모든 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늘 시어머니 편에 서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당신 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심하게 말씀하세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라고 말했을 때 남편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그게 다 애정해서 그러시는 거야. 내가 조금만 더 맞춰드리면 돼. 엄마도 나이 드셨으니 이해해드리자. 그의 말에 저는 목소리를 삼키며 겨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애정이라니. 저를 깎아내리고 모욕적인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며 저를 무시하는 태도가 애정에서 나온 거라면 대체 그 사랑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 걸까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열쇠를 갖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언제든 놀러 오세요. 라며 드린 열쇠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저를 옭아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집을 비우는 날이면 어김없이 시어머니는 다녀가셨습니다. 부엌 찬장 앞 물건들의 위치가 바뀌어 있거나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잡지가 치워져 있을 때마다 저는 누가 다녀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외출해서 돌아온 날 냉장고를 열자 시어머니의 손글씨가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림해서 우리 아들 밥이나 먹이겠니?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냉장고를 이렇게는 안 둔다. 그 메모를 손에 든 채 몇 분간 얼어붙어 있던 저는 끝내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노력을 해도 시어머니의 눈에는 제가 부족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넘겼습니다. 엄마가 그런다고 죽어라 신경 쓰지 마. 엄마가 내가 싫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귀찮아서 그러시는 거야. 그의 태도는 마치 저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몰아가며 제 입을 막는 것 같았습니다. 차츰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제 속마음을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말해도 소용이 없을 거라는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나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을 텐데. 그 생각은 저를 더 깊은 무기력 속으로 끌고 갔고 저는 점점 제가 누구인지 왜 이렇게까지 참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습니다. 아침부터 정신없이 남편의 출근 준비를 돕고 시댁에서 보내온 명절 준비물들을 정리하다 보니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소파에 잠깐 앉아 숨을 돌리고 있는데 현관문이 갑자기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나가 보니 시어머니께서 당당한 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어머, 며느라. 집에 있었네? 나는 또 외출이라도 한 줄 알았지. 집이 엉망이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손을 휘저어 가리켰습니다. 이거 봐, 쯧쯧 여기 봐. 먼지가 이렇게 쌓였는데 이걸 방치하고 사는 거야? 내가 이런 상태로 살림을 하니 우리 아들이 제대로 쉬지도 못하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끝까지 떨리며 입술이 바짝 마르기 시작했지만 무슨 말을 해도 그녀를 설득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치우겠습니다.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무능한 건 내가 알고 있었어.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손 놓고 있는 건 처음 보네. 너희 엄마는 너한테 이런 것도 안 가르쳤니? 하긴 요즘 애들 부모들도 다 똑같지. 애를 잘못 키우고선 남한테 맡겨놓고는 아무 책임도 안 지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끝에서 힘이 빠져 설거지 도구를 싱크대에 떨어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려 저를 쏘아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참, 내 아들이 불쌍하다. 내가 왜 그런 여자를 며느리로 들였는지 지금도 후회가 돼. 그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눈물이 터질 듯한 감정을 억누르며 저는 냉장고로 몸을 돌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손을 바쁘게 움직여 무언가를 정리하는 척이라도 해야만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마지막 말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너는 내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도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무능해서야 어디 내세울 때가 있겠니? 아마 내 남편도 속으로는 후회할걸.
내가 안 그러면 누가 말해주겠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들은 무수한 말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며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차갑게 웃는 그녀를 향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해봤자 돌아오는 건 더 큰 비난과 조롱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집을 떠난 뒤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쥐었던 행주를 내려놓으며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고 삶이 점점 더 공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돌아올 대답이 뻔히 예상되었습니다. 엄마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시는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참아. 이 말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차가운 천장을 바라보며 결혼 전 시어머니가 웃으며 제 손을 꼭 잡고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딸처럼 편하게 지내요. 그 말이 이제는 차갑고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는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눈앞에는 온종일 들었던 시어머니의 말들이 빙글빙글 떠돌았습니다. 무능하다. 내 남편이 불쌍하다. 내 엄마는 널 뭘 가르친 거냐? 그 말들 하나하나가 차갑게 제 가슴을 후벼 파며 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무능한 걸까?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인 걸까? 옆에서 남편이 뒤척이며 잠에 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겪은 모든 고통은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말을 꺼내기만 하면 또 무슨 문제야? 그냥 넘겨.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같은 반응을 보일 게 뻔했습니다. 그러니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를 굳이 꺼내봐야 돌아오는 건 짜증 섞인 한숨뿐이라는 것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속은 이미 터질 듯한 상태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으면, 이 감정들을 모두 쏟아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집어들고 어릴 적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좀 통화할 수 있어. 평소라면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꺼렸겠지만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친구는 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울음을 참으려 했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난 너무 힘들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친구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그 말 한마디에 제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늘 또 집에 오셨어. 내가 외출했을 때 몰래 들어와서 냉장고를 뒤지고 살림이 엉망이라며 비난했어. 내가 무능하다고, 남편이 불쌍하다고, 내 부모님까지 끌어들여서 조롱했어.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매번 이런 식으로 날 깎아내리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해. 오히려 참으라고만 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제 목소리는 떨렸고 울음 섞인 숨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친구는 한참을 조용히 듣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뭐래? 너 이 얘기 남편한테 한 적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무력하게 대답했습니다. 했지. 근데 그는 그냥 엄마도 나이 들어서 그러시는 거라며 이해하래. 내가 더 맞춰야 한대. 도대체 어디까지 맞춰야 하는 건데? 내가 내 삶을 포기해야 맞춰지는 거야. 친구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남편이 정말 문제인 것 같아. 시어머니가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남편이 내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집안에서 혼자 싸우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너 스스로를 너무 깎아내리지 마. 이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친구의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 쌓인 응어리를 더 짙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하는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단지 시어머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혼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느끼는 고통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잘못된 사람처럼 몰아세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다시 차가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이란 게 이런 거라면
내가 여기서 버텨야 할 이유는 뭐지? 하지만 이내 그런 생각조차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은 제가 기대했던 모든 것에 반대였습니다.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리라 믿었던 시댁에서는 무능한 사람 취급을 받았고, 제 가장 가까운 편이 되어야 할 남편은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울지 않으려 했었지만, 침대에 누운 채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울음은 마치 한계점에 다다른 제 자신을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조용히 흐느끼며 저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지? 그런데 묻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들만 제 안에서 더 큰 파도를 만들어갔습니다. 침대 옆에 누운 남편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넌 내 마음 하나도 모르겠지. 그러나 그 모든 외침은 제 안에서만 맴돌 뿐 그에게 닿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꺼낸다 해도 돌아올 건 무심한 한숨과 무의미한 변명이란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거울을 바라보니 제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결혼 전 시댁의 환대를 받으며 미래를 꿈꾸던 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 대신 잔뜩 웅크린 채 눈치를 보는 무기력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한숨을 쉬면서도 저는 여느 날처럼 남편의 출근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밥은 됐고 그냥 커피 한 잔만 줘. 라는 남편의 말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무심한 태도에 이제는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탈할 뿐이었지요. 남편이 나간 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제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오셨다는 것을요. 문을 열고 들어오신 그녀는 손에 쇼핑백을 든 채로 아무렇지 않게 집안을 둘러보셨습니다. 청소는 했니? 어제 내가 와서 보니까 먼지가 수북하던데.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쇼핑백을 내려놓았습니다. 너는 집에서 뭐 하는 거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살림밖에 없는데 그것마저 제대로 못하면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거야? 저는 이미 준비된 대답처럼 죄송합니다. 금방 정리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쌓여온 감정들이 서서히 터져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목소리를 높이거나 불만을 드러낸다면 그녀는 더 큰 소리로 저를 몰아붙일 것이고 남편에게 전화해 내 아내가 이래도 되는 거냐며 저를 흉보겠지요. 그러니 참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할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네, 어머니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쇼핑백에서 꺼낸 물건들을 하나하나 저에게 보여주며 이건 내가 도저히 못 살림할 것 같아서 내가 가져왔어. 라고 말할 때 저는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물건들은 모두 주방용품이나 청소도구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길 바란다. 아니면 우리 아들이 평생 고생할 테니 말이야.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저는 부엌에서 주방용품들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제가 무능하다는 그녀의 선언이자 저를 계속해서 깎아내리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침대에 누워 울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이 올라오는 걸 막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남편 옆에서 흐느끼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버티는 이유는 뭘까? 내가 이렇게까지 참고 있는 이유는 대체 뭘까?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결혼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걸까? 그러나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언제나 없었습니다. 몇 주 후 모든 게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집에 들러 불쑥불평을 쏟아내셨고 남편은 중간에서 무심하게 눈치를 보며 엄마도 다 너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야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모든 것을 참으며 혼자서 그 모든 상황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뭔가가 달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언가가 한순간에 끊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집안일을 마치고 소파에 앉아 잠깐 쉬고 있던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녀가신 뒤 그녀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살림 하나 제대로 못하는 거냐? 내가 우리 아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니겠지? 그 말들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고 갑자기 너무 무거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렇게는 더는 못 살겠어. 단순히 견디는 것만으로는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노력했고 참았고 이해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어머니에게는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 고통을 애써 외면하며 문제를 방치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바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 집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침착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몸을 던지며 대답했습니다. 또 무슨 일인데? 엄마가 또 뭐라고 하셨어? 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에 대한 이야기야. 이제 너랑 못 살 것 같아.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런 말은 왜?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 어머니를 이해하려 했고 당신을 위해서 참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 근데 이제는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참고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 마음은 이미 너무 지쳤고 내가 이 관계에서 혼자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느끼는 줄 몰랐어. 그냥 엄마도 힘들어서 그런 거고. 그만해. 저는 그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몇 년 동안 충분히 들었어. 어머니를 이해하라고, 조금 더 참으라고. 근데 당신은 나를 이해하려고 한 적 있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제대로 본 적이나 있어. 남편은 말을 잃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마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게 필요한 건 남편이지. 중립을 지키려는 제3자가 아니야. 당신이 이 상황을 바꿀 의지가 없다면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날 수밖에 없어. 그 말에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거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고요함이 더 이상 저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내었고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적어도 저는 더 이상 침묵 속에 갇혀 있지 않을 것이란 걸 알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과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참으라고만 하던 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자마자 그는 한숨부터 내쉬며 말했습니다.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 제발 이번에는 조용히 넘어가자. 응. 저는 그의 말을 무시한 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혼을 생각 중이야. 더 이상 이 결혼에서 내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아.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얼어붙었습니다. 뭐? 이혼?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혼. 나는 너무 지쳤어. 당신이 중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것도, 어머니에게 계속해서 무시당하는 것도, 그리고 내가 매번 희생해야만 하는 이 관계도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 그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 그동안 힘들었을지는 몰라도 이혼이라니 그건 너무 심각하잖아. 엄마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거야. 조금만 더 얘기해보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 몇 년 동안 계속 들었어. 조금만 더 참아라. 얘기하면 해결된다. 근데 당신은 엄마한테 정말 얘기했어? 아니, 해결하려고 시도라도 했어. 아니잖아. 당신은 그냥 내가 참고 넘어가길 바랐던 거지.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결론을 내리려고 해. 그 순간 남편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엄마랑 얘기해볼게. 너한테 이혼 얘기를 하게 만들 정도로 힘들게 한 거면 엄마도 좀 변하실 거야. 그날 저녁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시어머니는 평소와는 달리 어딘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옆에 앉아 조용히 제 표정을 살피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 나는 그냥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도와주려는 마음이었는데 그게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할 줄은 몰랐단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속으로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녀가 정말 제 감정을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내고 나서야 비로소 그녀가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 걸까요? 그동안 쏟아부었던 차가운 말들과 비난들이 순식간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녀의 말을 끊지 않고 계속 듣기로 했습니다. 며느라, 내가 이제부터는 조금 더 노력하마. 너도 우리 가족이잖아. 내가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네. 그냥 내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랬던 건데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줄은 몰랐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어떤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어색하게 그녀를 거들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엄마도 지금 진심으로 반성하시는 것 같아. 우리 한번 더 노력해보자. 응? 너도 그렇게 바로 결론 내리지는 말고. 저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혼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야 비로소 사과하셨잖아요. 제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 오히려 더 저를 몰아붙이셨던 분이신데요. 이제 와서 가족이라는 말을 꺼내시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잠시 굳어지더니 다시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 앞으로는 내가 더 조심할게. 내가 조금 더 이해해준다면, 아니, 내가 더 노력해서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게.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말들이 진심이든 아니든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말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제 삶을 지키는 것이었고 제 목소리를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그럼 지켜볼게요. 정말로 어머니께서 바뀌실 의지가 있는지요. 하지만 제가 더 이상 무시당하거나 상처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계속 반복된다면 저도 더는 참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잃고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은 안도한 듯 작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이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제 삶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일단 한 번은 믿어봐야겠어요.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